김소연 직업 배우. 김소연 나이 1980년 11월 2일. 김소연 고향 출생지 서울특별시. 활동 초기에는 수많은 안티를 달고 다니면서 고생하다가 점차 호감형 배우로 거듭나게 된 몇 안 되는 국내의 여배우.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도시적이고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매력과 남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긴다. 어릴 적부터 연기자의 꿈이 있던 차에 미인 콘테스트에서 뽑히게 되면 연기 학원비가 공짜라는 솔깃한 정보를 듣고 대회에 나가 2등을 하게 되어 연기에 입문을 시작했다고 한다. 학원을 다닌 지 2주 만에 학원에서 드라마 조연 협조 제의가 들어와 촬영을 하려다 당시 현장에서 감독에게 캐스팅돼 곧바로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됐다. 이때가 겨우 중학교 3학년 때. 당시 어머니 없이 혼자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좌석 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가고 화장법도 연기하면서 스스로 익히고 옷도 언니 옷으로 맞춰 입고 갔을 정도로 외롭고 힘든 아역배우 생활을 했다고 한다. 정식 데뷔작은 1994년에 방영된 이정재, 김희선 주연으로 유명한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단역으로 연기력을 다질 기회도 없이 처음부터 비중 있는 배역을 맡게 되면서 데뷔 후 2년간 그녀가 보여준 캐릭터는 제법 다양하다.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계기는 단막극 컴백홈에서 가출 청소년 역을 연기하면서였다. 짙은 화장과 가발을 쓴 그녀는 아직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20대 배역을 무리 없이 소화했을 정도로 당시로서는 너무나 성숙한 외모를 가졌던 하이틴 스타였다. 덕분에 1995년 딸부잣집 출연 당시 16살이었는데 이미 20대 초중반 나이의 역할을 맡기 시작하며 이후 그녀의 역할은 한 번도 제 나이 근처에 닿아본 적이 없다. 당시 배역의 평균 나이가 21세였으니. 모태미남 이상우. 과거 사진으로 짧은 헤어스타일과 함께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있는 이상우의 모습이 담겨있다. 현재와 다름없는 또렷한 이목구비를 자랑, 모태미남임을 입증했다. 재미있는 점은 평소 느긋하고 여유로운 성격 탓에 그가 나왔던 예능은 일정 이상의 재미를 보장한다. 신기할 정도로 황당한 에피소드가 많은 편이며 이런 일들이 그의 느릿한 말투와 결합하면 4차원 캐릭터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촬영장에 가기 전 편의점을 들르다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을 탈출한 코끼리떼를 만나는 바람에 구이동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지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각한 이유를 코끼리 때문이라고 하자 감독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무시했던 일이 있다. 이 일화는 해피투게더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아무도 안 믿었다. 샵 솔직히 믿기 어렵다. 실제 사건. 이 사건은 이상우 말고도 배우 곽도원도 구이동 인근에 살아서 똑같이 당했다고 한다. 평소 생활도 엉뚱한 편이며 애장품을 가져오는 행사에 직접 만든 스머프 인형이나 집에 소장해둔 신호등을 들고 나와 주위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 특히 본인이 작사 작곡했다는 일명 상어송이 압권이다. 상어가 죽었네, 그래서 건졌네 산 정상에 있는 돌을 가져다 담금주를 만든 적이 있지만 어머니가 갖다 버려서 맛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정상에 전기를 받아서 뭔가 효험이 있는 술을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2016년 9월 6일 MBC 주말 드라마 가하만사성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배우 김소연과의 열애를 인정하였고 2017년 6월 9일 결혼했다. 방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심형탁과 집으로 가는 길에 형제로 출연한 이후 친해져서 같이 술도 마시고 형동생하는 사이라고 한다. 운동은 심형탁의 몸 좀 만들면 할 예정이라고 한다. 요정의 남편이자 전직 용사인 기태형과 구분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평도 있다. 그런데 부탁해요. 엄마에서 유진과 연기한다. 기태형이 출연 중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부탁해요. 엄마 방영 중에 이 드립이 간간히 나왔으며 기태형이 직접 촬영 현장에 찾아가는 에피소드도 있다. 기태형의 딸 로희가 이상우와 기태형을 보고 끊임없이 갸웃거리는 것이 백미. 오죽하면 그녀의 팬들 중에는 지금의 그녀가 데뷔 때인 중고생 시절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할 정도다. 농담이라 생각하겠지만 위의 사진들과 지금 김소연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90년대 당시 화장 기법은 일명 아줌마 화장으로
칙칙한 톤을 위주로 예쁜 얼굴을 제대로 감춰주는 두꺼운 메이크업이 주류였기에 화장으로 인해 더더욱 성숙해 보이던 것도 사실이다. 부잣집 막내인 김소연은 어릴 적부터 두 언니들과 많이 친하지 못했는데 위의 언니와는 3살, 큰 언니와는 5살이나 되는 터울 때문이다. 하지만 언니들 틈에 끼어보려고 노력하던 것이 어쩌면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게 자신의 조숙한 분위기에 대한 분석이다. 성숙해 보이는 외모 때문에 재미있는 일도 많이 겪는데 자신보다 언니 또래들이 가끔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는데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고, 나이가 한참 많은 대학생 오빠가 중학생인 자신을 따라오는 일도 있었으며 또래끼리는 드나들 수 없는 노래방에 친구들의 보호자인 척하고 우르르 몰려가기도 했다. 그녀의 영화 데뷔작인 청소년 영화 체인지에서 김소연은 연기자로서의 매력을 잘 보여주었다. MBC 프로듀서 이진석이 연출한 영화에서 김소연은 우연한 계기로 남자 고등학생의 영혼이 들어가 천방지축이 되는 여고생 역을 맡아 미모가 아닌 연기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체인지가 청소년층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을 때 그녀는 조금씩 연기자로서 자신감을 가졌으며 1997년 3월부터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의 메인 MC를 맡는 등 다방면으로 활약한다. 사실 김소연이 하이틴 스타로 성장하던 1990년대는 김소연에게 안티가 바글바글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특채로 낙하산 같이 드라마 주연을 따내면서 빠른 기간 내에 승승장구하는 등 연예인의 길로서는 매우 운이 좋았으나 그런 만큼 주위로부터 왕따도 많이 당하고 안티도 급증하는 등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상처를 받으며 마음을 닫게 되는 시기였다고 한다. 특히 90년대 후반 당시 나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H.O.T, 잭스키스 등 당대 최고의 아이돌 그룹과 함께 방송을 할 기회가 많아지며 각종 루머에 시달렸고, 그녀의 소위 도도하고 이쁜 척하는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피크였던 시기가 맞물리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여성 빠순이 안티를 양산하며 마음고생을 한다. 실은 방송 PD들이 김소연의 지능적 안티였다. 그녀의 안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이 있는데 바로 위의 영상으로 1997년 1월 당시 개봉한 영화 체인지의 홍보차. 영화의 OST 타이틀곡인 체인지를 부른 가수 조장혁과 주연 배우인 김소연이 함께 한 스페셜 듀엣 무대 영상이다. 위의 영상에서와 같이 당시 신인 가수이기도 한 조장혁의 MBC 첫 데뷔 무대에 김소연이 영화 홍보차 주연 배우로서 함께 나왔는데 당시 H.O.T의 팬을 중심으로 한바순이들이 꺼져라, 육나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등 온갖 야유를 쏟아붓는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당시 김소연이 H.O.T 멤버 장우혁과 모방송 콩띠에 함께 출연하여 장우혁의 등에 업히는 등 빠순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연기를 선보인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곧바로 두 사람 간의 스캔들이 일파만파 퍼지며 빠순이들의 속을 제대로 긁어놓은 탓에 결국 저런 사고가 터져버린 것이다. 보통 이렇게 남녀 스타가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면 서로 마주보며 호흡도 맞추고 청중에게 미소도 짓고 그래야 하는데 영상을 잘 보면 두 사람은 당황한 기색이 만연하여 서로 마주보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소연은 침울한 표정을 짓는 가운데 생방송을 망칠까 싶어서 순간순간 울컥하는 것을 참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노래를 부르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던 무대의 주인공인 가수 조장혁도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무대 내내 계속되는 빠순이들의 미칠 듯한 공세에 무대 분위기는 이미 초토화되고 있었고, 미소는커녕 두 사람의 표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당시 생방송 촬영이다 보니 이게 또 안되고 그대로 나갈 수밖에 없었기에 PD도 막판에는 상황이 영 안 좋다고 판단했는지 조장혁과 김소연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는 것을 자제하며 최대한 풀샷이나 빅댄서의 모습으로 급마무리하기도 했다. 실제 무대를 마친 후에 김소연은 화장실로 뛰어가 2시간 동안이나 울었다고 한다. 당시 17살 소녀로서 마음의 상처는 어마어마했으리라. 당시에 성숙하지 못했던 팬덤 문화와 인터넷의 보급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아 극성 안티들이 여론의 문매를 맞을 일도 잘 없던 시기의 슬픈 단면이다.
1998년 SBS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는 초반부에 잠시 출연했다가 하차했으며 1998년 SBS 주말 극장 사랑해 사랑해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순영 역할을 맡아 천재적인 폐쇄주의자 박철을 사랑하는 여인을 연기하여 호평을 얻기도 했다. 1999년에는 의욕을 갖고 몰두한 드라마가 시청률이 저조한 채 막을 내리고 깊은 슬럼프가 찾아왔다. 의기소침해서 밖에 나가는 것조차 꺼려졌다. 동국대학교 연극영상학부를 휴학하고 집안에만 들어박혀 있는 딸을 부모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대해주었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은 편치 않았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댄 것도 그때였다고 한다. 김소연 본인은 이 당시를 자신의 만들어진 이미지에 갇혀있던 가식적인 시기로 연기는 못하면서 예쁜 척만 하고 허세를 부리던 시절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사실 김소연이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처신을 잘 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청소년 시절 TV 속 이미지가 너무나 차갑고 깍쟁이 같은 느낌이다 보니 안티들에 의해 악성 루머가 퍼지는 등 악의적인 이미지가 부풀려진 부분도 많았다. 호감형으로 이미지를 굳힌 오늘날조차도 그녀는 말 한마디에 너무 조심성으로 일관하여 애쓰는 모습이 역력할 정도다. 2000년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에서는 여주인공 채림을 괴롭히는 악역인 허용미를 제대로 연기하며 그녀의 연기력은 상승했으나 악역을 너무 잘 소화한 덕분에 연민정. 그녀의 밉상 이미지는 극에 달하여 이후 김소연이 배우로서 활동하는 데 암흑기를 가져왔을 정도로 그 파급 효과가 상당했으며 거기에 기존 여성 안티들까지 가세하며 그녀의 대외적 이미지는 최악으로 달리게 된다. 오죽하면 당시에 군인들이 싫어하는 연예인 세상에 10과 며느리 삼기 싫은 연예인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드라마가 방송되는 날에는 MBC의 항의 전화가 불통을 이뤘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다.